앞으로 실손보험에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4배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한 보험, 그러니까 최소 2명 중 1명은 가입이 돼 있다라는 건데,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그만큼 좀 불만도 많았던 게 실손보험이기도 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병원을 잘 가지 않고 당연히 그러면 보험금 청구도 잘 안 하는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진짜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이런 실손보험은 대부분 어떤 개인별 건강 상태나 아니면 의료 이용량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매년 보험료를 내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입원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90.5%나 됐어요. 또 1년 동안에 외래 진료비조차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가 69%나 됐죠. 그런데 살짝 열받는 건 이 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10% 가입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을 보면 입원비가 무려 598만 원에 외래 진료비가 141만 원이나 됐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보험금을 충당하고 또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도 안 하는 가입자들한테 계속 돈을 올려받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예전부터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차등제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동차 보험처럼 입원비나 외래 진료를 많이 봐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수록 실손보험료도 거기에 맞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청구를 안 하면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합리적이다, 또 형평에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개념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하고 또 가입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큰 골자를 보면 할인과 할증 방식의 차등제가 도입이 되고요. 또 보장 구조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차등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런 차등은요, 필수적인 치료 목적의 급여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비필수 혹은 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이용률에 따라서 5단계 혹은 9단계로 나누어서 할인이나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에서 최고 할증 구간에 속하게 되면 보험금을 최대 300%, 그러니까 기존보다 4배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더 세분화된 그 9단계 안을 보면 최대 200% 3배의 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많이 이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자기부담금을 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각각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기부담률이 급여 부분은 한 10%와 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비급여는 20%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연구원에서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올리자 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해질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4대 중증질환자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아니면 장기 요양 등급 대상처럼 의료 행위를 꼭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에 한해서는 이런 차등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급여와 비급여 이 구조 분리는 뭐냐면, 도수치료나 뭐 주사료, MRI 촬영 같은 경우가 그 비급여에 속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과잉 진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착한 손실 이걸로 개편을 하면서 이 항목들을 어떤 특약으로 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타민 주사제 같은 것들은 기본형에서 비급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과잉 진료 문제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손보험을 급여하고 비급여로 나눈 다음에 급여는 주계약으로 하고 비급여는 모두 그냥 특약으로 아예 분리해서 보험료를 따로따로 산출한 다음에 이걸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는 필요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분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에 비싼
치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겠죠. 그러면서 할증폭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가입자 간의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쩌면 가장 궁금해할 질문,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조금 더 할인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고, 나는 평소에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할증폭이 커지나?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 가입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개편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할증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지금 기존 가입자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실손보험을 개편한다고 해서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까? 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 손해율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한테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입할 때 쓰셨던 상품 약관 이거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라 쉽진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늦더라도 보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할인 할증 제도가 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실손보험이 개편되는데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입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상품 갈아타도록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편된 실손이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새로 개편된 보험이 더 좋으니까 바꾸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는 실손이 자기 부담금도 적고 더 유리합니다. 그런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전화가 온다고 한들 얼마나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한번 두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실손보험 개편안 지금 얘기가 이제 점점 윤곽이 더 잡혀가고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